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본 이론서가 우리가 2월 25일 날 발표가 됐는데 2주 전에 이미 유출이 되었다. 석 달 전에 그걸로 강의를 한 카페가 있다라고 해서 뉴스도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문문 답변으로는 그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도록 시험에 범위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인터뷰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도 일종의 시행령이라서 그걸 쉽게 바꿀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빠져버려가지고 작물의 특성이 올해 시험에 빠져버려서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이고요. 하지만 작물의 특성 강의를 이미 시작을 했고 저희는 만일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작물의 특성을 그냥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보면 10개 많아서 머리가 좀 아프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작물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좀 강의를 듣고 보고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이제 작물들의 이제 보장 기간이나 특성들을 배워가는 거, 보험 기관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충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의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빠지고 그대로 작물의 특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 역시도 좀 더 일찍 공부하는 선두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감자 강의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독려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페이스대로 그 수업 충실히 따라오시고 개인 공부 이제 날마다 3시간은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 습관 들이시고 공부 쉬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좀 힘들어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주말에는 조금 몰아서 복습도 하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해서 조금 내실을 다져가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자 한번 볼게요. 감자는 저희가 세 종류가 있죠. 저희 현재 기본세에서 보험 목적물로 드는 거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감자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작물의 특성에서는 2종류만 다루고 있네요. 가을감자, 봄감자. 2월에서 8월까지 재배하는 봄감자, 6월에서 12월까지 재배하는 가을감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봄감자의 보장 종료는 7월 31일까지죠. 7월 31일까지고 가을감자의 보장 종료 기간은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 제주 지역은 12월 15일. 그래서 보장 종료 맞춰가지고 기본세는 이제 두리뭉실 이렇게 대략적인 기간을 적어놓은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왜 보장 기간하고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봄감자는 모래나 완결을 덮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봄감자 같은 경우는 이른 봄에 심잖아요. 그래서 모래나 완결을 덮어서 보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온을 하는데 모래나 완결을 너무 두껍게 덮었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봄감자들, 가을감자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비닐 멀칭을 하죠. 이렇게 검정색 멀칭을 하고 아예 하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검정색으로 하기도 하고 하얀색 비닐 멀칭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렇게 작물이 비대해지는 요런 구근이 비대해지는 것들은 이렇게 하얀 멀칭들을 좀 많이 하죠. 햇볕을 잘 투과하게 하기 위해서. 검정 멀칭을 하는 이유는 잡초 같은 게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정 멀칭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거 안에 이제 모래나 완개를 두껍게 덮는다 이 말이죠. 모래나 완개를 두껍게 덮으면서 보온을 해준다는 말인데 그걸 너무 두껍게 덮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위에 모래하고 완개를 이렇게 두껍게 덮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싹이 올라올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로 약하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두껍게 덮었을 때는. 그러면 이 약하게 올라온 이 부분이 여리여리하게 약하게 올라왔으니까 상처를 받기 쉽고 이걸 다시 이제 흙으로 덮었을 때 땅 위에 올라오면서 이것 자체가 원래 약하게 올라왔으니까 수리 피해를 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이렇게 적어놨어도. 그러면 이제 두껍게 덮었을 때는 그런데 그럼 약하게 덮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하게 덮으면 아무래도 보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땅 위로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싹이 늦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래나 완교도 덮어주는 거, 일종의 보온을 해주는 것도 일정한 두께들이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네요. 근데 가을 감자, 봄 감자는 그렇고 가을 감자 한번 볼게요. 가을 감자는 심는 시기가 8월 1일부터 해서 시작되죠. 8월 1일부터 해서 보장 종료가 11월 30일까지니까 싹이 나는 거의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봄 감자는 추울 때 싹이 나니까 지금처럼 걱정을 하지만 가을 감자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가을 감자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온성 작물이고요. 단일 조건에서 잘 자란다. 단일 조건에서 잘 자란다는 말은 밤이 길 때 훨씬 더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단일 조건은 12시간 일장 시간이 12시간 이내일 때 잘 자란다.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가을철 기온이 고온에서 점차 저온으로 떨어집니다. 가을 맞자 고온에서 점차 저온으로 떨어지고 주야간 온도차도 심하고 일장이 점점 단일로 변해가는 기간이 가을철이에요. 그런 조건이 감자가 생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 단일 조건,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밤낮 기온차가 심한 거 이런 게 되겠네요. 감자의 병충해는 우리가 앞에 고추 병충해를 좀 자세하게 다뤄서 배웠어요. 감자도 그렇습니다. 실은 감자도 대부분 거의 모든 병충해를 보상해 줍니다. 고추가 병충해가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등급 인정 비율이 70, 50, 30% 이렇게 보장을 해줬어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감자는 고추보다 조금 더 인정 비율을 많이 높게 줍니다. 그래서 1등급이 90%, 2등급이 70%, 3등급이 50% 이렇게 이제 등급 인증 비율을 주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더 뒤쪽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1등급에 어떤 병충해가 있고 2등급에 어떤 병충해가 있고 3등급에 어떤 병충해가 있더라 등급별로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암기 팁들은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할 때 따로 알려드릴 거고 예전에 이제 개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네요. 기억 소환 해볼까요? 1등급은 감자와 무 둘이 갈쭉거리다가 영모에 가입했다 라고 암기를 했었고요. 2등급은 엄마, 마더 혹시 검진, 풋 줄줄이 아방균이래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3등급은 반쪽 탄 흰 오겹살에 큰 파를 재뿌리듯 해서 먹었다 이렇게 암기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중에 이제 더덩이병하고 진딧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더덩이병은 몇 등급? 2등급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진딧물은 3등급인가요? 자, 감자 더덩이병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 더덩이병 많이 보셨죠? 이거 우리 실제로 시장에도 이렇게 해서도 이거 좀 많이 심한 편인데요. 좀 조금 이렇게 더덩이 된 거 이런 거 시장에도 유통이 되고 있죠. 더덩이병 같은 경우는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품질이 봐서도 딱 안 좋아 보이죠. 그죠? 품질에 수량이나 저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품질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병이더라. 가루 더덩이병은 1등급에 90%인데요. 더덩이병은 2등급에 70%입니다. 가루가 붙으냐 안 붙으냐의 차이. 가루 더덩이가 훨씬 더 병해가 심합니다. 자, 더덩이병 한번 봐주시고요. 병반의 형태는 바로 보이죠. 이렇게 지름이 5에서 8mm 정도의 원형 병반이 생기더라. 불규칙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씨감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씨감자. 감자는 씨감자, 종자 자체가 좀 비싼 작물에 속하죠. 감자가 그렇습니다. 특히 봄감자, 씨감자 좀 비싸요. 종자값이 비싸요. 감자가. 종자 심을 때 어떻게 심냐면 이렇게 탕탕 자르거든요. 잘라갖고 심어요. 감자는 좀 조그만 거는 반만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반만 잘라갖고 심어요. 소독하고. 자,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이 이제 앞에서도 많이 봤어요. 보통은 잎 뒷면에 대부분 서식을 하죠. 그래서 약 살포를 할 때는 앞면만 막 뿌려보면 안 되고 뒷면에도 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약 방제를 잘 하셔야 해요. 감자 대부분 어린 줄기나 잎 뒤에서 붙어가지고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영양분도 가져가고 영양불균형 초리하고 결국은 생육의 지장도 초래하고
이거 생육이 지장이 있으니까 생산물 품질로도 이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진딧물은 단물 막 발생한다 했죠. 단물 발생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거 거름도 발생해서 감자가 이렇게 시커멓게 됩니다. 시커멓게. 요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딧물은 계속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감자의 병충해는 모든 병충해를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은 병충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본세에는 모두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우리 감자 병충해가 계속 우리가 암기는 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본세도 D 나오니까 암기를 하셔야 하고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눈으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암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감자 더덩이병. 자, 가루 더덩이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근데 훨씬 증상이 더 심합니다. 가루 더덩이병, 겹둥근 무리병 입 쪽에 많이 오네요. 감자 썩은병, 감자 둘레 썩은병, 이렇게 둘레가 썩어가는 거, 입말린 바이러스병 주로 잎에서 오고요. 자, 그다음에 감자 무름병도 잘 발생합니다. 균핵병, 이렇게 곰팡이 포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로 표가 나죠. 균핵병은 잿빛 곰팡이병, 역병은 주로 오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그 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죠.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감자 같은 경우 가을 감자는 단일 조건에 저온 기온이 적합했어요. 고구마는 조금 달라요. 고구마는 온도가 높을수록 생육이 왕성하고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더라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감자 같은 경우 우리가 파종을 해요. 맞나요? 고추 같은 경우 우리가 정식을 했어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삽식을 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삽식이란 건 어떤 거냐면 고구마에는 이렇게 잎이 달려 있잖아요. 잎 아래 이렇게 고구마에 뿌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줄기를 톡 떼요. 줄기를 톡 떼가지고 요렇게 줄기를 땅에다 이렇게 묻습니다. 줄기를 땅에다 묻으면 처음엔 삐실삐실 하다가 물 주면 여기가 싹 살아나면서 이렇게 뿌리가 척척척척 나갔어? 이제 점차 이제 구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고구마 달리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삽식이라고 하더라. 그냥 무작정 삽식 이렇게 외우시면 삽식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외우게 되는 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잎하고 줄기를 심는 게 삽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은 온도를 좋아하더라, 햇볕도 좋아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조가 좋을 때 훨씬 더 수량이 풍부하고 구근이 비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일조가 그럼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겠네요. 자, 그럼 일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볼게요. 일조가 부족하다라 하면 강압성 작용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여기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어디를 줘요? 이 구근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근에 고구마의 수량이 크게 감소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일조가 부족했을 때는 요 잎하고 줄기의 수량은 늘어난다고 해요. 내가 위기를 느끼면 뭐든지 개체수는 늘리죠. 그죠? 그래서 수량은 늘어난다.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양분이 다 위쪽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근 비대에는 큰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고구마의 수량에 크게 감소하는 역할을 하더라. 일조가 부족하면. 자, 일조가 많아야 좋습니다. 좋고 단일 조건이 등잎뿌리의 생육에 유리하다. 이거 역시도 단일 조건이에요. 감자도 단일 조건, 고구마도 단일 조건. 왜? 고구마가 이 비대해지는 시기도 고구마 봄에 삽시가거든요. 그리고 언제 캐냐? 가을에 캔단 말이에요. 가을에 수확을 해요. 언제 많이 고구마가 크겠어요. 가을이 되어가는 마지막 시점에 고구마 등잎뿌리 생육이 왕성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가을로 가는 시기는 어때요? 낮보다 밤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져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단일 조건이 좋다는 거야. 단일 조건이 좋고 일교차가 심한 게 좋고, 그죠? 일조량이 많아야 좋고 그렇습니다. 그 생육 시기에 수분의 영향이 매우 크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수분이 강우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구마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네요. 생육기간하고 생육기간 때 수분이 많을 때, 수확기 때 수분이 많을 때. 결국은 생육기에 비가 많이 오느냐, 수확기 때 비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라는 데 있어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생육기간 때
생육기간 때 강우량이 많아요. 토양이 수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토양이 수분이 많아지는 것은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통기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통기성이 낮아지고 강우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 해가 잘 안 떴다는 얘기잖아요. 일조가 부족해요. 일조가 부족하면 뭐라고 했어요? 잎하고 줄기는 늘어나는 반면 밑에 구근의 성장에는 그 장애가 있더라. 구근의 성장을 감소시키더라 했죠. 그래서 줄기가 도장되더라. 도장된다는 말은 실은 좀 웃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걷자란다는 얘기예요. 줄기가 걷자라고 줄기마디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쭉 많이 뻗어간단 말이에요. 고구마는. 근데 줄기마디에서 이렇게 뿌리가 자기 혼자 생겨버려. 막 뿌리를 생기면서 땅에 착 붙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뿌리를 생기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영양분을 빨아들인다고 영양분이 그리로 가겠죠. 그러면 실제 이 구근에는 영양분이 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줄기가 도장되더라. 이 뿌리마디에서 뿌리가 생기더라. 그래서 뿌리가 생기니까 어디 영양분이 이리로 가니까 이 구근 비대가 감소되더라. 구근 비대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고구마의 금물 생산이 줄어들더라. 수량이 줄어들더라.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확기 때 강우가 많이 온다. 수확기 때 많이 오면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흙이 이제 수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어른들이 좀 가슬가슬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수분이 많으면 습하면 썩어요. 썩어 들어가요. 이런 구근들은. 그래서 품질을 저하시켜요. 품질을 저하시키고 저장력도 약해집니다. 왜? 수분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확기 때 강우가 많으면 품질을 저하시키고 저장력이 약해지더라. 결국은 수분이 고구마의 비대를 나빠지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리고 고구마의 비대가 나빠진다는 건 생육기나 수확기 때나 같습니다. 아래 구근이 약해진다는 말은 위만 성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고구마의 병충해는 금은무늬병, 담배, 거세미, 나방이 있네요. 담배, 거세미, 나방 같은 경우는 밭작물에 있는 잎이 나는 그 밭작물 대부분 잎이 있죠. 밭작물들은 잎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밭작물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담배, 거세미, 나방은 잎을 갉아먹어요. 잎을 갉아먹어서 오는 피해. 금은무늬병은 어떤 거냐? 우리 고구마 이거 사면 한 번씩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고구마 또 저장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금은무늬병 잘 나타나죠. 고구마는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절대 고구마 감자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상온에 보관하죠. 상온에. 고구마도 감자도 조금 서늘한 상온에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도 보관하는 과정 중에 기온이 엄청 내려갔다 하면 고구마에 엄청 잘 썩습니다. 이 구근이 엄청 잘 썩고 요런 보관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금은무늬병이 나와요.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새카맣게 되는 거 보셨죠? 금은무늬병 처음에는 이제 별로 큰 것처럼 안 보이지만 탁 잘라보면 안에 막 썩어 있어요. 썩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까지 검게 배내서 그 부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좀 납니다. 주로 연작할 때 발병한다고 합니다. 연작할 때 발병하고 상처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뿌리 내릴 때도 심하게 발생이 심하다고 하네요. 결국은 뭐 좋은 그 고구마의 종자에서 이렇게 줄기를 내 가지고 삽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연작하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 금원무늬 썩은 병에 고구마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여기서 난 싹 줄기를 나중에 삽식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연작하고 이걸 그대로 안고 간단 말이에요. 월동하기 때문에 건강한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줄기를 틔워서 삽식을 해야지. 금은무늬 줄기병이 있는 거, 금은무늬병이 있는 거 가지고 식고구마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담배, 거세미, 나방입니다. 요거 탁 잡으면 요걸 탁 건드리잖아요. 이 나방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버립니다. 자기가 한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탁 건들면은 자기가 알아서 동그랗게 말아버리는 거. 이런 거 보셨을 건데 밭에 가면 여기 나중에 유충에서 성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나방이 되는 거고요. 보통 다 잎을 갉아먹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 주로 거세미 나방들이 많이 나오고 잎을 갉아먹는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잎을 많이 갉아먹으면 아무래도 뿌리 성장에
국은 비대에 영향을 미치고 광합성 작용도 덜하게 되겠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좀 키우기 되게 쉬운 작물 중에 하나예요. 병충해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병충해는 없는데 옥수수는 사실 어떤 피해가 제일 많냐면 시골에서 옥수수를 좀 키워보면 조수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수의 피해 어떤 거? 특히 멧돼지 옥수수 좋아해요. 그래서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옥수수밭 한번 휘젓고 가버리면 전부 도복돼요. 정말 심하게 도복돼요. 그래서 멧돼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수수 보면 전기 철책 장치 했을 때 방제 시설 줘요 하는 거 우리가 그거 전부 옳고 예전에 암기팁을 그렇게 배웠었는데 전기 시설물 설치했을 때 방제 시설 할인해 주더라 라는 것 중에 브로콜리하고 옥수수가 들어가요. 왜? 조수의 피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보험료 그 산정하는 게 기본세에 없어졌지만 방제 시설 안에는 또 들어있죠. 우리 전기 시설물이 조수의 피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당연히 멧돼지 와서 휘젓고 가면 넘어지는 거 그걸 도복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도복 피해 많이 입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게요. 온도가 낮아서 줄기가 약해져도 도백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옥수수는 주로 병충해가 없는데 그나마 오는 거는 장마철 아주 습했을 때 깐부기병이 와요. 깐부기병. 우리 깐부기병 어디서 배웠나요? 보리, 밀, 벼 이런 데서 깐부기병 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새까맣게 된 거 기억나시죠? 제가 오징어 게임의 깐부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깐부기병 어떤 건지 볼게요. 뒤에서 보고 옥수수는 보세요. 익어가는 물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수염의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옥수수의 수확적기는 수염이 나오고 25일 정도 됐을 때를 수확적기로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옥수수 수염이 25일 됐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주로 이렇게 옥수수가 나오고 수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염에 이렇게 색깔이 갈변되면 우리가 옥수수 수확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수염의 개수하고 우리 옥수수 알갱이 개수하고 같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거 신기하네요. 자, 그리고 옥수수는 유일하게 수확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하지 않죠. 그죠? 피율을 산정하지 않아요. 어떤 걸로 가지고 하나요? 밭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 창립장, 알갱이가 달려있는 것을 창립장이라고 해요. 창립장, 이 알갱이가 달려있는 이 창립장의 길이를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합니다. 창립장 길이가 17cm 이상이더라 하면 상. 자, 15cm 이상, 17cm 미만이더라 하면 중. 15cm 미만이더라 하면 하. 길이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 되겠네요. 깐부기병입니다. 옥수수 밭에 한 번씩 가보셨던 분은 이런 거 종종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얗게 연막으로 쌓였다 이게 점점 검정색으로 변해가면서 툭 터져버려요. 툭 터지면 곰팡이처럼 포자가 확 날리면서 번져가는 거거든요. 심하게 막 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옥수수 아무튼 농원에 가면 좀 흔히는 볼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이 깐부기병은 장마철 습할 때 온다는 거. 연작 피해주는 게 좋겠더라. 연작은 피해주는 게 좋겠더라. 심한 경우는 이렇게 표가 나고요. 보통은 이런 모양들을 많이 띕니다. 양배추입니다. 봄재배, 가을재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험 목적물을 보장해주는 목적물로 가입할 수 있는 건 가을재배. 우리 지금 현재 기본세선 가을 재배입니다.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러면 언제? 봄에 수확하는 게 되겠네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는 거 대표적인 거 마늘, 양파, 양배추, 밭작물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저 기본서 뒤에서 농업수익감소 보장 배워요. 농업수익감소 보장 배울 때 마늘, 양파, 양배추는 우리가 기준수입이라는 걸 배워요. 기준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봄에 가입한 직전년도 5년에 그죠? 보통은 중품 상품의 평균가를 구해서 올림픽 평균가로 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요. 정하는데 직전 5년에 가입한 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마늘, 양파, 양배추. 양배추는 전년도에 가입해서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가입 연도 수확하는 연도가 그 다음 해잖아요. 다음 해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이 다음 해에 나와요. 맞죠? 그래서 기준 가격을 산정할 때 직전 5년 안에 가입 연도를 포함시키는 거가 마늘, 양파, 양배추가 들어갑니다. 왜?
다음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가을 재배는 공구인 7월에 파종을 하고 보통 양배추는 우리가 언제 보험 판매를 하냐면 7월, 8월에 보험 판매를 해요. 그래서 주로 언제 수확하느냐? 3월 달에. 자, 양배추 조생종일 경우에는 보장 종류가 2월 28일이래요. 중생종은 3월 15일이래요. 만생종은 3월 31일이래요.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는 거. 그럼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한다고 하면 딱 상식적으로 겨울을 견디는 거니까 어디에? 추위에 강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생육 초기에는 고온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어떤 거? 결구를 완성시킨다. 이게 결구죠. 이렇게 결구를 완성시키는 작형이에요. 자, 하지만 생육 초기에는 고온에 잘 견디지만 원래 이것은 고온에는 약한 작물이에요. 왜? 겨울을 나가지고 결구를 생성해가지고 수확하는 거니까. 생육 초기에는 약간의 고온에 잘 견딜 수 있지만 고온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육이 느려지는 게 되겠고요. 병충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집니다. 대신 저온은 잘 견디겠죠. 월동하니까요. 그래서 내안성은 강하더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가을 재배용 품종은 내안성이 강하니까 마이너스 10도까지 잘 견뎌서 동해에도 양배추가 얼었어요. 이런 경우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 없단 말이에요. 양배추는 마이너스 10도씨에서 잘 견딥니다. 저온에서 잘 견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가 약해요? 내안성이 강하다는 말은 내서성이 약하다면 폭염, 더위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서성, 딱 30도씨 이상 고온일 때는 어떤 장애를 받는다? 생육의 장애를 받는다. 거꾸로니까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배추 역시도 연작 장애가 심하더라. 실은 대부분의 밭작물은 연작을 하면 장애가 좀 있어요. 병충해도 잘 오고. 특히 고추, 양배추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십자학과 채소는 재배한 밭에서 한 3, 4년 간격 두고 재배하는 게 좋대요 라고 해요. 우리 십자학과 채소 우리 1차 재배학에서 좀 배웠는데 기억나실까요? 십자학과 채소의 대표적인 거 지금처럼 배추 들어가는 거. 양배추, 배추, 무우 이런 게 십자학과 배추예요. 십자학과 채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두도록 해볼게요. 토양 온도가 저온이에요. 저온이 하면 조기 추대가 된대요. 일찍 추대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고온이에요. 고온에서는 결구 형성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저온에서 결구 형성이 잘 된다는 말이네요. 저온일 때는 조기 추대가 되더라. 가뭄일 때는 어떨 때 열구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열구가 발생하더라. 그럼 기억해 둡시다. 딱 요거는 가로놓기 정말 내기 좋겠죠. 토양 온도가 저온이다 하면 조기 추대 이렇게 빨리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꽃대가 빨리 올라와 버리는 거. 고온이다. 결구 형성이 잘 안 돼요. 가뭄이다. 열구가 생겨요. 병충해 볼게요. 검은 썩은 병 있네요. 진딧물 있어요. 검은 썩은 병은 뭐 검게 썩어간다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검게 썩어가는 거. 병원균이 식물에도 잔재하거나 월동해가지고 1차 점령원이 돼서 이것도 월동해서 그럼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네요. 그래서 연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잎 가장절에서 연맥을 중심으로 V자형으로 항색의 부종형 병반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런 거. 그죠? 형성되면서 병반이 안쪽으로까지 확대가 되더라. 심하면 흑색을 띠고 감염이 더 심하면 잎이 말라 죽더라. 처음엔 부위가 이렇지만 나중에 점점점 들어가면서 잎이 말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검은 썩은 병. 진딧물 볼게요. 진딧물은 이제 우리 흔하게 다 알 수 있죠. 잎의 뒤쪽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심하면 다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고요. 자, 이런 데 엄청 많이 있죠. 이 결구를 형성하는데 결구가 사이사이마다 진딧물이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도 실은 약을 많이 하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해요. 우리 양배추 막 쌓여 있어서 우리 먹을 때 좀 깨끗하게 안 씻잖아요. 실은 양배추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약을 좀 한다고 해요. 이런 진딧물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 드세요. 자, 감자 받고 고구마 받고 옥수수, 양배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좀 잘 알고 있는 품목들 중에 하나죠. 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자 부분 잘 봐두시고, 감자는 단일 조건, 기온이 저온일 때 생육이 좋더라. 고구마는 어떨 때? 햇빛을 좋아하고 좀 고온일 때 좋더라. 옥수수는 그냥 잘 자라는 작물이더라. 병충해가 별로 없더라. 양배추도 내한석, 저온에 잘 견디더라. 고온에 피해가 있더라. 고온에 어떤 피해? 고온에는 결코 형성이 안 되더라. 저온일 때 조기 추대가 되더라. 가뭄일 때 열구가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 암기해 주십사 부탁드렸어요. 자, 병충해 같이 암기합니다. 감자 병충해는 워낙 많지만 현재 우리 기본세는 더덩이병, 진드물만 예를 두고 있고, 더덩이병의 증상이 어떤 거냐 주면서 이거 무슨 병일까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감자 더덩이병 흔한 병이거든요. 그다음에 고구마 금원무림병, 담배 그세미나방. 담배 그세미나방은 밭작물의 대부분 잎이 있는 밭작물에 잘 오는 나방의 병충해입니다. 이제 충이죠, 충. 옥수수 깐부기병, 장마철, 비 올 때 잘 온다고 했고요. 양배추, 검은 썩은병, 진딧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배추 봄에 가입할 수 있는 거, 가을 재배 양배추. 감자는 봄감자, 가을 감자. 원래 고랭지 감자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봄감자, 가을 감자만 다루고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고구마 1조 시간, 1조에 따라서 1조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에 따라서 생육기 때하고 수확기 때 나눠지더라. 생육기 때는 1조가 부족하며 줄기가 뭐 어떻게 안 된다고요? 도장된다고 했죠. 줄기가 도장되고 뿌리가 제대로 구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줄기마디에서 뿌리가 생기고, 뿌리가 제대로 구근이 제대로 비대가 안 되니까 고구마의 전체적인 건물이나 생산량 수량들이 줄어들더라. 수확기 때 강우가 많으면 고구마 품질이 저하가 오고 저장력이 약해지더라. 이런 것들은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농업재보험 가입 대상 밭작물 중에서 옥수수 병충해래요. 옥수수 병충해는 많이 없었죠. 옥수수는 어떤 피해가 더 많았나요? 조수해로 인한 도복 피해가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병충해가 있는데 장마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오는 거래요. 하나 있었죠. 깐부기병. 자, 감자입니다. 감자를 재배하기 좋은 생육 조건 한번 써보세요. 가을 감자예요. 가을 감자는 서늘한 거 좋아한다고 있죠. 그죠? 단일 조건에 좋은 송작물이더라. 원래 좀 서늘하고 낮 기온 편차가 심할 때 잘 자라더라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고구마입니다. 강우량의 특징 알아서 고구마는 비가 많이 온다, 습하다고 했을 때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이런 안 좋은 발효 현상들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생육기간하고 수확기로 구분하라 라고 했어요. 생육기에는 어떻게 돼요? 토양이 가습하면 토양 통기성이 불량해져요.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기온이 저하되면 줄기가 도장된다고 했죠. 웃자란다고 했어요. 줄기마디에서 뿌리도 생겨요. 고구마의 비대가 감소됩니다. 비대가 감소된다는 것은 건물 생산이나 수량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수확기 때 고구마 비가 온다. 품질이 저하되더라. 저장성도 약해지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밭작물 양배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가로넣기네요. 양배추는 뭐가 심하다고요? 연작장애가 심하다고요. 십자가 채소들이 대부분 연작장애가 심하니까 3, 4년 간격 두고 재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채소들 배추, 무, 양배추 이런 것들입니다. 토양 온도가 저온이다 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조기, 추대, 일치, 꽃대가 올라오는 거. 고온이다 라고 하면 결구가 형성돼야 되는데 겨울을 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저온일 때 결구 형성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온일 때 결구 형성이 안 되더라. 가뭄일 때는 어떤 거? 열구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어떤 병충해들이 있더라? 검은 썩은 병, 진딧물 등이 있더라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고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의 특징은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상식선에서 공부를 하셔도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물의 특성은 어렵다, 지겹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기 싫은 공부 중에 하나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이런 거 봤는데 그게 무슨 병충해였구나 떠올려 가면서 이 작물을 알아가는 재미, 그 재미를 느끼시면 이 작물의 특성 강의가 좀 들으실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기 싫은 쪽보다 하기 좋은 쪽,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신건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선 강의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작물의 특성 강의 암기는 나중에 좀 더 뒤로 한다 하더라도 농고문의 발표를 지켜보고 이해는 좀 하고 가는 시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